네, 여러분. 오늘의 심층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무려 3세기에 걸쳐 아메리카 대륙에서 펼쳐진 탐험, 정복, 그리고 혁명의 대서사시 속으로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 복잡한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자고요. 준비되셨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초기 신대륙이 도착했던 그 소수의 유럽인들, 도대체 어떻게 그 적은 인원으로 그 거대한 대륙 전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였거든요. 그 압도적이고 빠른 팽창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연히 발견된 신대륙. 두 번째, 정복과 자원 수탈. 세 번째, 북미 대륙의 라이벌들. 네 번째, 저항과 인명피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국들의 몰락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우연히 발견된 신대륙, 실크로드를 쫓아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역사의 나비 효과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이게 진짜 딱 맞는 경우인데요.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면서 기존의 핵심 무역로였던 실크로드를 콱 막아버립니다. 당장 세금이 폭등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길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정말 우연치 않게 바하마에 상륙하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소식은 당연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을 불렀고요. 결국 1494년 교황이 직접 나서서 대서양 한가운데 선을 딱 긋고 미지의 세계를 두 제국에게 반반씩 나누어주는 그 유명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0년 포르투갈의 카브랄이 그 선을 살짝 넘어가 튀어나온 브라질을 떡하니 발견하면서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지도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복과 자원 수탈, 금, 은, 그리고 설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서 두 제국의 전략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다는 겁니다. 스페인은 어땠을까요? 오로지 금과 은을 찾기 위해 멕시코와 페루 같은 곳에서 아주 무자비한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쥐어짜는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반면에 포르투갈은 조금 달랐습니다. 초기에 브라질에서 붉은 염료인 브라질 우드 말고는 딱히 돈 들 만한 광물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무적 거점들을 점차 수익성이 엄청난 대규모 설탕 농장, 즉 플랜테이션 영지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같은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경제 수탈이 뿌리를 내리게 된 셈이죠. 자, 여기서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스페인의 그 적은 병력은 어떻게 그 거대하고 발전했던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일단 원주민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강철검과 총기의 압도적인 화력이 있었고요. 생전 처음 보는 말과 맹수 같은 마스티프 사냥개가 주는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사람들은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의 내전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처럼 원주민들의 내부 분열을 아주 철저하게 파고들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인들이 몸에 묻혀온 천연두 같은 유입 전염병들이었죠.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원주민들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빠르게 쓰러져 갔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북미 대륙의 라이벌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등장입니다. 앞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쪽을 장악했다면 북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접근 방식이 또 확연히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세인트롤렌스강 일대에서 모피모역에 집중했는데요. 원주민들을 무작정 쫓아내기보다는 슈런족 같은 부족들과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는 꽤 유연한 융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달랐죠. 아예 자본을 굵어 모아 주식회사를 세우고 제임스타운이나 뉴잉글랜드 같은 곳에 대규모 인구를 쏟아부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담배 같은 돈 되는 황금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원주민들의 땅을 끝도 없이 잠식해 들어가는 거였죠. 사실 이 피 튀기는 경쟁의 배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상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경제 철학이 엔진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요, 전 세계의 부가 딱 한정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남의 파이를 뺏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라는 폐쇄적인 자원 공급처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오직 자기네 본국의 왕실과 국고만 빵빵하게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철학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충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거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저항과 인명 피해, 인구 통계학적 붕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하고 나서 불과 150여 년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무려 80%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5천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급감한 겁니다. 물론 총기 앞에서의 학살이나 가혹한 강제 노동도 끔찍했지만요.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던 대륙에 갑자기 밀어닥친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 천연두 같은 전염병들은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 대붕괴를 일으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끔찍한 설탕과 담배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할 원주민들이 다 죽어가니까 유럽 열강들은 이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더 잔혹한 해결책을 꺼내듭니다. 바로 대서양 노예무역이었죠. 19세기까지 무려 12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들의 땀과 피를 쥐어짰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고통 그 자체를 철저하게 산업화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주민들과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이 절대 그들에게 순순히 굴복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뉴잉글랜드 전역을 불태웠던 알곤킨족의 필립 왕 전쟁, 스페인 군대를 뉴멕시코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린 푸에블로 반란, 브라질 깊은 곳에 세워진 탈출 노예들의 독립왕국 팔마레스, 그리고 자메이카에서 끝내 영국군과 맞서 싸워 자치권을 얻어낸 마룬 사회까지 서방구 전체를 통틀어서 그 부당한 지배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치열한 저항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제국들의 몰락, 승리에서 혁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18세기로 넘어오면서 글로벌 스케일의 전쟁이었던 7년 전쟁이 끝을 맺습니다. 영국은 프랑스령 캐나다를 싹 다 빼앗으면서 그야말로 북미 대륙의 유일무이한 절대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되죠. 와, 영국 완전 대박 났네 싶으시겠지만 이 승리의 청구서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영국 왕실 앞에 무려 1억 6,100만 파운드라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전쟁 빚더미가 툭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든 이 돈을 메꿔야만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이 화려한 군사적 대승리가 도리어 아메리카 식민지 상실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옵니다. 빚을 갚으려고 영국이 의회에 대표도 없는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에게 인지세법, 차법 같은 아주 인기 없는 세금들을 일방적으로 막 때려버린 거죠. 당연히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결국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1776년 미국 독립혁명으로까지 곧장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뼈대는 이미 단단하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글을 보면요. 뉴잉글랜드의 모든 남성은 투표권이 있고 깔끔하고 따뜻한 집에 살면서 훌륭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아주 자부심 넘치게 이야기합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이미 몇 세대를 거치면서 본국인 유럽보다 오히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었고요. 각자 자기들만의 의회를 만들고 아주 강렬하고 독립적인 자치 문화를 키워온 상태였어요. 그러니 저기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왕과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걸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일 리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멋대로 국경이 그어지고 수백만 명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대륙의 엄청난 자원이 속절없이 빨려나갔던 이 뜨겁고도 잔혹했던 300년의 역사. 과연 이 제국들이 남긴 짙은 발자국은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지정학적 지도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 방대한 역사의 메아리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